네,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대로 민티드 코인 평가 1탄으로 오늘은 업비트에 이번에 상장이 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김 대표님. 자, 예.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밈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하죠. 예.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 밈코인이라고 한다면 또 대표적인 코인이 도지코인이 도지코인. 네. 있겠죠. 도지코인에 이어서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시바이누 네. 코인. 된소리 발음은 안 되고 시바, 예, 네, 이누 코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업비트에 또 상장을 했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모든 면에서 특이하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재단이 또 발행한 그런 코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주체적으로 네. 또 만들어 나가는 어떤 플랫폼이다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좀 주목할 점이 많은. 커뮤니티가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코인이다. 그야말로 공식적인 운영 주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좀 달성을 해 나가려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코인 자체가 본인이 일본계 개발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약간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네. 근데 류시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개발자에 있고요. 대해서 알려진 건 없는 건가요? 크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전체 100% 커뮤니티가 주도해서 구동이 되는 이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표방한 코인입니다. 이 시바이누 네. 자체가. 그래서 최초에 굉장히 좀 많이 발행이 됐어요. 1000조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1000조 개요. 예. 네. 정말 많이 된 거거든요, 발행이. 그래서 발행만 해놓고 더 이상은 발행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분배와 그리고 분배 과정을 통해서 네. 현재는 굉장히 궁극적으로 이 탈중앙화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앞서서 그 100% 커뮤니티 주도로 구동이 된다. 예. 한마디로 공식적인 운영 주체가 없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운영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최초에 이 블록체인이 표방하는 탈중앙화된 경제를 달성을 하는데 네.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특히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코인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경제라는 건 단순히 정말 이 플랫폼 상에서 메인넷이라든지 이런 진행이 된 완성이 된 플랫폼 상에서 사람들이 이 코인을 가지고 주고받고 했을 때 탈중앙화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거래소에서 뭐 매수매도 매매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정말 이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이런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뭐 이렇게 거래되는데 만 쓰인다라고 한다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이 시바이누 코인도 자체적인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거래소에서 또 거래가 되고 했을 때에는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주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발행이 된 어떤 뭐 백서라든지 아니면 운영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텔레그램, 트위터 그리고 이 시바이누의 대표적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에서도 이번에 이 시바이누 상장을 하면서 밑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네. 이거는 공식적인 주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여 놨거든요. 네. 정말 극단적으로 이 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업비트라든지 아니면 정말 큰 거래소에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대량으로 처음부터 들고 있던 사람이 이걸 확 빼버린다. 네. 전부 다 매도해버리고 출금해서 캐시아웃을 해버린다라고 네. 했을 때에는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상황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일어나 왔어요. 최근까지도 가장 또 큰 사건이 뭐 테라루나 사태가 네. 있었겠죠. 물론 탈중앙화를 표방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좀 결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콘도형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이걸 어떤 사람이 해결을 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해결을 해서 시도를 해서 해결이 되는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100% 커뮤니티에서 운영이 되는 이런 코인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을 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나라로 치면 그냥 국가가 전복된 아. 상황이 네.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그게 리스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 소재가 불분명한, 예. 네, 누구한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 그런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마저도 이 탈중앙화된 생태계, 토큰 생태계의 뭐 하나, 그 생태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네.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장 큰 목표 그리고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투자자 보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100% 탈중앙화된 코인의 어떤 리스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시바이누 코인이 아주 쉽게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니까 상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업비트가 시바이누를 상장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 예.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흥행성이다라고 흥행성.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예, 보통 코인의 백서를 본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왜 이걸 블록체인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 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어떤 기술이다. 우리가 뭐 레이어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이 모든 컨텐츠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 상에서 구동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소개하는 그런 기술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적용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예. 그럼에도 이 토큰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은 이 토큰 분배의 탈중앙화, 네. 탈중앙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탈중앙성 자체가 이 굉장히 이 블록체인 혹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는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를 구현을 해낸 토큰이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도 받고 있죠. 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출시가 됐고 지금도 그 이념이 충분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예. 그런 코인이다. 흥행성 면을 상당히 이제 업비트 쪽에서는 좋게 평가를 한 거군요. 최근에 흥행성, 그리고 예. 2주 사이에도 엄청 올랐잖아요. 예. 예, 21% 가까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그게 아마 저는 네. 이 업비트의 상당한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시바이누가 탈중앙화되었고 특히 이 대한민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바이낸스가 한국에 굳이 들어오려고 한 이유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기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처벌도 굉장히 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규제가 굉장히 억센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홍보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특정한 어떤 개발자 혹은 이 운영의 주체가 없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대한민국의 업비트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 큰 호재로, 왜냐면 이건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좀 중첩이 되어서 최근 사이에 20% 이상 상승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바이누 코인에 관한 뭐 혹시 이제 과거 여러 가지 이슈들,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도 과거에 좀 있었을까요? 있었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영 주체가 없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런 코인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뭐 게임도 만들고 컨텐츠도 직접 생산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들이 이 코인의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네. 플랫폼 자체를 커뮤니티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네. 운영 주체가 따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직접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또 흥행성도 보장이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이 어떤 뭐 시장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재밌는 콘텐츠는 많이 소비가 되고 재미없는 콘텐츠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는 있어요. 네. 반대로 이게 나쁘게 이용이 된다 아니면 정말 좀 부정적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수준을 아득하게 이탈을 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바이누에 관해서 네. 마케팅을 하는데 거짓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네. 이 시바이누 자체가 ERC20으로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ERC20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인데 네.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비탈릭 부테린한테 시바이누 코인을 굉장히 많이 전송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이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누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려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코인이라고 한다면 토큰 이코노미 안을 들여다본다면 토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전체 발행량을 100%로 놓고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보통 이제 재단이나 네. 재단 관계자,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물량을 과감하게 비탈릭 부테린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비탈릭 부테린이 이걸 가지고 있고 또 이 이더리움 기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더스캔이라는 트래커를 통해서 얼마든지 누가 얼마나, 그리고 이 지갑이 대충 누구의 지갑이다. 네. 특히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에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 지갑이 사실 많이 공개가 되어 있겠죠. 여기에다 전송을 함으로써 사실 이거는 보내기만 한다면, 이 지갑만 맞는다라고 한다면 보내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많은 양의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혹시 비탈릭이 만든 코인이 아닌가? 네. 야, 이게 정말 1달러 갈 수 있겠다. 라는 네.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정말 그걸 마케팅의 일환으로 흥행성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린 거군요. 예. 실제로 보낸 건 맞으나, 예. 네, 실제로 이제 비탈린 측에서 산 건 아닌 거니까요.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비탈릭이 그 전송된 코인의 약 90% 정도 네. 코인을 소각을 해버립니다. 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네. 관련성이 없다라고 일축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10%는 또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몇 개의 코인 정도는 비탈릭이 또 매도를 했다, 네. 팔아치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호재가 돼버린 거죠. 기존에 네.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1000조 개나 발행이 되었던 코인인데 그 중에 상당한 양을 비탈릭에게 전송을 했고 비탈릭이 그거를 소각을 해버렸다라는 네. 것 자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어떻게 호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전에 그런 판단- 이슈가 있었군요. 예. 자, 그렇다면요. 민티드에서는 시바이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앞으로 전망까지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민티드에서는 또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코인에 대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6개 항목에 대해서 또 평가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ERC20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에다가 딱히 어떤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시장 경제가 또 발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직접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 80점 정도 네.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점. 네. 예. 지금 여기에선 제가 구체적으로 뭐 A부터 F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법률성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어떤 이런 뭐 비탈릭에게 거짓 마케팅을 또 이용을 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보유를 했을 경우에 많이 구매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토큰 생태계에 대해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좀 잘 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표방하고 있는 이 탈중앙화 경제를 정말 잘 이루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좀 100점에 가까운 90점을 네.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 평가에서도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네. 예. 이렇게 기술성, 사업성, 뭐 이렇게 기준별로 상당히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바이누라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자, 민티드 코인 평가 오늘 1탄으로 업비트에 상장이 된 시바이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코인 위클리 민티드의 김영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인위클리는 상장을 준비하는 재단과 투자자의 코인 평가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MBN 빅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